국내 기술로 개발된 수리온, 그 어떤 특징을 가진 헬기인가요? 자, 수리온 하면은요, 사실은 뭐 그야말로 우리 한반도 상황을 위해서 한반도의 기상 여건과 산악 여건을 고려해서 설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구형 그 UH-1H 헬기, 우리 월남전 이후에 베트남전 이후에 도입한 UH-1H 헬기와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우리가 UH-60 블랙호크 헬기를 도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도입한 두 가지 종류의 헬기 중에서 약간 중간 정도의 크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무장한 한 개 분대 9명의 병력이 탑승할 수 있게 그렇게 개발이 됐습니다. 시속 최고 260km 정도의 속력이고, 그다음에 거리를 치면 최대 450km의 거리를 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화물은 최대 3.7톤까지 수송할 수 있습니다. 또 헬기라고 하는 게 요즘 보면 워낙 적의 공격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의 지대공 미사일이라든가 대공 레이더가 탐지가 되면 자동으로 경보를 울려줘서 체프 플레어, 즉 미사일 기만체를 투하를 하는 자동 방어 체계라는 거를 이 기체 내부에 탑재를 해서 생존성을 높였고요. 그다음에 조종성이라든가 엔진 이 주요 부위 이런데 적의 대공포화가 날라와도 파괴되지 않게 방탄 기능을 적용을 했고, 특히 이제 연료 탱크 같은 경우도 이 구멍이 나더라도 이게 스스로 구멍을 메우는 셀프 슬링 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온이 등장함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그동안 UH-1H 이 헬기 당시에는 뭐 1970년대 도입되던 이런 시기에는 엄청나게 대단한 헬기였지만은 작전 반경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게 출력도 뭐 한없이 부족하고 해서 솔직히 현대 임무에 투입하기 되게 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 UH-60 우리가 도입했던 헬기도 뭐 사실은 UH-60 자체가 좋은 헬기긴 하지만은 우리가 필요한 현대화된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고요. 결국은 그걸 위해서 별도의 그 현대화 개수 작업,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느니 차라리 UH-1을 대체할 수 있는 실형 헬기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수리온인 거거든요. 결국 이 수리온은 우리 군이 21세기에 요구하는 이 헬기 작전 능력을 부여하는, 그래서 우리가 21세기에 맞는 헬기 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력 헬기로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헬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다목적 헬기 기본형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헬기로 개발이 가능해요. 해병대에서 해병대 전용의 상륙기동 헬기 마리논이 등장했고요. 자, 육군에 우리 병사들 정말 응급사고 났을 때 고도사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개발된 의무우선 헬기 메디온이 등장했고요. 그 이후에 뭐 육상경찰용의 참수리, 그다음에 소방헬기, 산림헬기, 다양한 형태가 등장을 했습니다. 예, KUH-1은 이제 분류명이고, 우리 그래서 K가 이제 코리아 한국에 있고요, U가 유틸리티, 그러니까 수송 다목적, H가 헬기,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리온은 뭐냐면 여기에 붙은 그야말로 애칭이에요. 국산 기동 헬기, 자 이거 1호기 출고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방사청이 당시에 야, 이 새 헬기에다가 뭐 어떤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좋을까 하면서 국민 공모를 진행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수리온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게 순수한 우리말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독수리 할 때 그 수리, 여기에 온, 이게 백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백. 그다음에 뭔가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래서 이 백이라는 뜻에 지닌 수리말 온을 조합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수리온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또 이것도 달리 해석하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독수리가 갖는 이런 용맹함과 그 빠른 기동성, 그다음에 국산의 100% 완벽함을 추구한다. 이런 그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수리온이라는 이름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거 혹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냥 말장난이니까. 우리 수리는 다른 말로 어떤 게 있죠? 메인터넌스. 네, 정비한다, 수리한다, 수리온. 야, 이거 계속 수리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약간 계속 막 사고가 막 나고 프레임 균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이게 수리온이라는 이름 자체가 놀림이 되기도 했어요. 야, 이거 계속 수리해서 타야 되는 기체구만 하면서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는데, 수리온이 굉장히 급하게 전력화된 기체였어요. 이거 만들기만 해도 벅차고 성능 검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던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헬기 진동이었어요.
원래 이 헬기 개발은 진동과의 싸움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런 추진하는 고정익기와는 다르게 회전익기는 계속 날개를 꾸준하게 돌려주면서 날아가는 기체다 보니까요. 사실 진동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 진동을 어떻게 잘 줄여가면서 기체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비행할 수 있게 하냐가 핵심인데, 결국은 이 진동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기체 균열, 부품 파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제들이 과연 어떻게 됐느냐? 올해였죠. 2024년 6월, 그러니까 양산 시작한 지 12년 만에 4차 양산분의 마지막 기체가 육군에 인도가 되면서 수리온의 전체 전력화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과거부터 지적되었던 이런 고질적인 진동 문제, 다양한 진동 저감 장치를 기체 내부에 통합을 해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첨단 장비 같은 것들을 계속 보완을 하면서 탑승자 생존성을 향상을 시켰고, 전체적 정밀 함법, 뭐 자동 비행 중 시스템 등 통해가지고 해서 조정 안전성도 굉장히 크게 높였다. 이게 방사청의 설명이고요. 아마도 뭐 상당 부분 그렇게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말씀드린 헬기는 날아다니는 물건 중에서 가장 불안정한 탈 것입니다. 따라서 신뢰성하고 안정성이 정말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헬기 시장 보면은 소위 헬기 선진국에서 여러 가지 기체를 생산을 해서 그 성능을 입증했단 말이에요. 뭐 미국, 뭐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 자 이런 일부 선진국이 그래서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수리온을 보고 있으면은요, 유로컵터 슈퍼 퓨마를 기반으로 개발한 것인데, 이게 이제 이 기체의 원래 개발은 1960년대 중반에 시작이 됐어요. 물론 이렇게 수리온이 이런 구형 기체들하고는 완전하게 다르게 항전 장비도 발전하고, 그다음에 엔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 체계들이 발전돼 있는 최신 헬기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여전히 이 원판인 슈퍼 퓨마의 흔적을 지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유로컵터는 지금 현재 어떠냐? 원본을 만들던 회사는 이미 최신형을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든 이 수리온이라고 하는 기체가 기존의 카라칼 혹은 동급의 다른 헬기에 비해서 정말 무엇이 너무나 뛰어난지, 이 부분을 아직은 조금 더 입증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입증이 돼야지 판매가 되는 시장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